필로송입니다. 여름 지나고 몸집을 키운 글로리오섬 때문에 예쁘지만 자리가 비좁지 않으신가요? 필로덴드론이 잘 자라니까 여름만 되면 몸집이 2배, 3배씩 커지거든요. 그런데 필로덴드론 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벌브 커팅 하는 거 자체가 두려우실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벌브 커팅이 뭐지? 하시면 위에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봐주세요. 저는 필로과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번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커팅이 뭔지 1도 몰라도 실패하지 않는 글로리오섬 번식 방법이에요. 먼저 저희 집 글로리오섬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난 6월 중순에 1차 커팅을 한번 했고요. 촉이 나온 걸 확인하고 한 번 더 7월 중순쯤에 벌브를 한 번 더 잘라줬어요. 지금 줄기 사이, 벌브 사이에 새촉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 화분 하나에서 제가 눈자리를 보고 커팅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벌브씩, 벌브당 하나씩 새촉이 나온 거고요. 하엽진 잎은 잘라줬지만 거기서도 새로 새촉이 나왔어요. 줄기 커팅 위치는 잎과 잎 사이에 뿌리가 없는 맨들맨들한 줄기를 양옆을 잘라주는 거고요. 잎 하나당 잘라도 되고 잎 2개를 놓고 양옆을 잘라도 돼요. 글로리어스와 글로리오섬은 다르니까요. 키우시는 식물이 오섬인지 확인하시고 따라해주세요. 다른 필로덴드론 식물이어도 흙 위를 벌브가 기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번식을 하시면 돼요. 기존 화분에 심어진 상태로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하면 좋은 점이 기존에 키우던 방식 그대로 물을 주고 빛을 보여주면 돼서 커팅을 했다고 특별히 더 관리해줄 게 없거든요. 그냥 눈이 트이고 촉이 생기고 거기서 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만 주시면 돼요. 저희는 딱히 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기 하나하나 커팅을 했지만 여기서 알아서 식물이 뿌리를 내릴 거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새 잎을 내주기 때문에 커팅이 뭐고 번식이 뭔지 모르는 정말 생초보, 우리 열대식물 오늘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번식을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촉을 모두 나눠 심으려고 하고요. 분갈이 하려고 일부러 물도 좀 말려놓은 상태예요. 얼마나 튼실하게 뿌리가 나왔는지 엎어볼 건데요. 새 잎이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돌고 있어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둘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드디어 고대하던 분갈이를 합니다. 화면이 잘 안 담겨요. 저의 글로리오섬 잎이 너무 예쁘죠? 뿌리를 손상하지 않고 빼내려면 이렇게 빵칼로 화분 벽을 긁어주시는 게 뿌리가 상하지 않고 나오고요.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나서 화분을 톡톡톡톡 치면 알아서 빠져나오거든요.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뺄 수 있으니까 항상 화분 벽 쪽 먼저 긁어서 뿌리를 빼주세요. 툭툭 치면 플라스틱 화분에서 이렇게 톡 하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오, 뿌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이제 저는 요거를 하나씩 분리를 합니다. 제법 많이 엉켜 있는데 손으로 살살 풀으면 커팅을 해놨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리가 되고요. 어차피 새로 나온 뿌리 위주로 살아있는 거라서 칼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돼요. 너무 신기하죠? 이 아까 툭 하고 넘어졌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얘인데요. 아이고, 보이셨죠? 한 줄기 뿌리 이렇게 단점이라고 하면 어디에 뿌리가 많이 생길지는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친구는 촉이 되게 조그만데 이제 촉이 막 나오고 새잎이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뿌리가 상당히 많아요. 단점이자 장점이 어떤 거는 뿌리가 많고 어떤 건 뿌리가 적어요. 근데 선 커팅을 하든 후 커팅을 하든 뿌리를 나중에 봤던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알아서 생존력이 얼마나 높은 친구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커팅을 해서 뿌리를 받는 게 훨씬 자리 차지도 안 하고 뭔가 물 시중 드는 것도 없어서
많은 번식을 한 방법 중에 이 방법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탑수도 새잎을 계속 뽑아내면서 밑으로 세촉을 내는 거라서 뭐 하나도 잃을 게 없는 번식 방법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 커팅을 하면요, 벌브 끝에 소독약이나 이런 걸 처리하지 않아도 식물이 알아서 단면을 보호하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저희 그 상처에 딱지가 생기듯이 알아서 저희가 딱 메꿔져요. 그래서 뭐 세균 감염 이런 거를 식물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만들어내는 거라 이런 부분마저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아주 간편한 번식 방법이에요. 탑수부터 식재를 할 건데요. 토분에다 심고 싶어서 일부러 하나 사왔어요. 글로리 오섬은 옆으로 기어가는 친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밑으로 길게 나오지 않잖아요. 위에가 널찍하고 깊이감이 낮은 토분을 찾아서 갖고 왔고요.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서 저런 플라스틱이랑 비슷한 디자인을 찾았는데 없어서 물마름이 조금 더뎌 보이는 수입 화분을 사왔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알갱이를 좀 더 넣어가지고 식재를 할 거예요. 깔망을 깔고요. 그 위에 한 3분의 1 정도 흙을 채워놓고 그리고 식물을 심을 거고요. 저는 이 새잎 나오고 나면 이 깔짝거리는 이 흙잎이 싫어서 가위로 좀 잘라줄게요. 저는 저게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물을 주다 보면 저게 뭉그러져가지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좀 뭉그러지는 게 만졌을 때 기분도 별로 안 좋아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제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많은 상태일 때는요, 뿌리를 한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를 한쪽으로 몰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주고 앞으로 이제 줄기가 새로 생길 거니까 끝쪽 빈자리는 화분 끝에 붙여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자리를 잡으면서 갈 수 있게 자리 확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잡은 채로 흙을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흙을 넣고 이렇게 쿵쿵쿵 다지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흙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친구의 경우 뿌리는 많은데 줄기가 한쪽으로 새잎이 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피자핀을 사용해서 줄기를 고정해 주거든요. 줄기 위로 피자핀을 위에서 내리 꽂아 주시면 되고요. 식물한테 상처만 나지 않게 잘 눌러 주시면 돼요. 당장은 흙이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식물이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물을 한 두어 번만 주면 어느새 이 친구가 알아서 딱 힘을 잡고 중심을 잡고 자라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잎이 없이 벌브에서 눈이 튼 이 친구 먼저 심어 볼게요. 기존 잎을 아마 하엽이 져서 제가 잘라낸 자리에서 새 잎이 나온 거라 뿌리가 엄청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잎이 없는 상태라서 굳이 이 뿌리를 이 작은 화분에 다 우겨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뿌리는 잘라내고요. 뿌리도 정리를 해야지 건강한 새뿌리가 나오니까 이런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라주세요. 뿌리 크기랑 이제 잎이 나올 걸 감안해서 화분은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벌브가 흙 위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심어주면 돼요. 기존에 벌브가 흙 위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은 흙이 한 두어 번 들어가니까 벌써 다 심어버렸어요. 아주 작은 화분 심을 때는 뭔가 분갈이를 한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톡톡 심어주고 이만큼 뿌리를 버렸지만 아주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친구는 제가 아끼는 흑막분 토분에 심어줄게요. 세촉도 낮고 기존 잎도 있고 뿌리도 튼실한 친구라서 일부러 토분에다가 심어서 더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이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뿌리에 묻은 기존 흙만 털어내고요. 그대로 심어주고요. 제가 이 식물은 왜 뿌리 정리를 안 하냐면 잎도 그냥 있고 새촉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럴 때 뿌리를 정리하면 새촉에 영향이 가요.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일부러 뿌리 정리를 하지 않고 배수가 잘 되게 흙을 배합한 흙에 통기성 좋은 흙막분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식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물은 강인하고요. 지금 슬쩍슬쩍 보이셨겠지만 촉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벌브가 커팅된 상태로 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뿌리가 한 줄기밖에 없지만 생명력이 무척 강하고요. 제가 슬립분에 심으려다가 무게중심 때문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게감이 있는 작은 토분을 사용해서 심어주면 식물이 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흙인데요. 원래 제가 난석만 따로 사서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분재용 흙이라 그래서 동생사, 난석, 그 다음에 산야초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한 10리터짜리 흙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걸 샀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는데 어차피 산야초를 계속 사고 있으니까 구매했고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적은 애들을 심을 때는 일부러 저 난석이나 동생사가 섞인 저 배합된 돌을 사용해서 배수를 더 좋게 해가지고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지만 뿌리가 빨리 나오고 식물이 잘 자리를 잡거든요. 모양이 조금 안 이쁠 수는 있지만 식물을 위해서 지지대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심었을 때는 평소보다 물 주는 거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이 식물도 작지만 새촉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물 주는 걸 자꾸 깜빡하거나 너무 늦게 주면 올라왔던 새촉을 말려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분갈이를 모두 마쳤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특히 저 탑수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신엽이 정면을 향해 펴지기를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이 친구는 신엽이 나올 새촉자리도 있고 뿌리도 많아서 알비료를 올려놔줬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친구, 이 친구도 모양이 약간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화분에다가 심어줬거든요. 잘 자라는 모습 꼭 뒤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촉만 있는 이 친구, 화면 끝에 보일까요? 이 끝에 지금 새잎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비료를 정말 손가락만큼 한 5알 정도 올려줬어요. 뿌리가 있는 건강한 개체라서 알비료를 올려도 상관없을 거니까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당액 때문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자주 잎 세척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벌레들이 꼬이거든요. 응애 이런 거 너무 싫으니까 진딧물 안 생기게 잎 샤워 꼭 시켜주세요. 탑수가 기우뚱거려서 우선은 먼저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토분 밖으로 나 물 좀 먹었다 하고 티가 나요. 오늘 분갈이한 날이 8월 30일이에요.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일주일 후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가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짱짱하게 잘 크고 있지 않나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벌써 저희 탑수는 잎을 활짝 펴줬습니다. 돌돌 말려있던 잎이 펴지니까 너무 예쁘죠? 잎맥도 그대로 반들반들하고 윤기나게 잘 펴졌고요. 분갈이 몸살 따위는 없었어요. 그리고 흙막분에 심어줬던 이 친구는 역시 분갈이 몸살 없고요. 이렇게 두 번째 새 잎을 올리는 중이에요. 뿌리가 많았어가지고 지금 날씨에 분갈이 한지 일주일인데 물을 벌써 2번이나 줄 정도로 흙이 빨리빨리 마르고 있고요. 이 친구 기억하시죠? 뿌리 한 줄기였던 친구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아무 탈 없이 새싹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아마 궁금하신 거, 뿌리 잘린 아이 두두두두두두 이거 보세요. 돌돌 말린 새잎이 반듯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친구 새잎 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분갈이했던 모든 개체들이 탈락자 없이 100% 성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일주일 후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불안하신 마음들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생기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따라해도 될까? 그런 마음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추가로 영상을 더 찍었어요. 오늘 영상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